어느 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칼처럼 박혀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농담이니까라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가깝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수 씨는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서로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반갑게 안부를 주고받던 중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야,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지수 씨는 친구를 위로하는 대신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너도 좀 잘하면 되잖아. 나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난 그냥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어.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친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비교당하고 비난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지수 씨와의 연락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난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자신이 극복한 문제를 상대방도 똑같이 이겨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순간 그 말은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버린 적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은희 씨는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 서로 연락도 뜸했지만 그래도 만나면 예전처럼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근황을 나누며 반가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월세도 부담스럽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그러자 은희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휴, 월세? 너도 그냥 아파트 하나 사지 그래. 대출 받아서라도 집 사놓으면 편한데. 난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미리 사놔서 그런지 요즘 진짜 살만하더라. 그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처음에 고민을 털어놨던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도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은희 씨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은희 씨는 알면서도 본인은 비교적 쉽게 해결한 문제라 그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하루하루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이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라는 식의 자랑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은희 씨와 친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을 무심코 이야기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돈과 경제력은 항상 민감한 주제입니다. 설령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샀어.
이 정도는 그냥 부담 없이 하지. 월급이 적어서 힘들다고? 그냥 이직하면 되지.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 말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인간관계에 균열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걸 가졌어가 아니라 네가 힘들겠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 적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앞서 내가 극복한 어려움과 내가 가진 경제적 여유에 대한 자랑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내가 가진 인맥입니다. 명호 씨는 평소에 인맥이 넓은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다양한 업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게 곧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이직 준비하는데 너무 막막하다. 면접 기회도 잘 안 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명호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너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아는 회사 대표님한테 말해볼까? 요즘 채용한다고 하던데. 아니면 우리 회사 임원 형한테 한마디만 하면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순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명호 씨의 제안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내 인맥 덕분에 취업해야 하는 사람인가? 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신세를 져야 한다는 건가? 이처럼 인맥을 이용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인맥을 활용한 자랑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랑 친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 나랑 잘 아는 사이라서 부탁하면 도와줄 거야. 너도 내가 아는 사람 좀 만나게 해줄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가진 인맥이 없으면 힘든 거야 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승진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잉어가 폭포를 뛰어넘으면 용이 된다는 의미로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곳에 오르는 과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앞세우면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힌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라면 충분히 잘할 거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과 상대방이 원할 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응원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아는 사람을 강조하다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진 않았나요?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짜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숙 씨는 자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은 명문대에 입학했고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해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정숙 씨는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애는 요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 성적도 잘 안 오르고 사춘기라 그런지 대화도 쉽지 않네. 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자 정숙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휴, 그런 걸로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딸도 처음에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는데 내가 꾸준히 관리해줬더니 결국 명문대 갔잖아. 엄마가 신경만 좀 써주면 다 해결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는 분명 위로해 주려는 의도로 말했지만 친구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네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야. 우리 애는 잘했는데 너희 애는 왜 안 되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의 학벌, 직장, 결혼 여부 등이 부모 세대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애는 알아서 척척 잘하더라. 나는 따로 신경 안 썼는데도 잘 되더라고. 그냥 꾸준히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어. 이 말들은 한쪽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깊은 열등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많은 부모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사성어 중 각자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뿔이 있는 짐승은 이빨이 없고 이빨이 있는 짐승은 뿔이 없다는 뜻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능력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의 성공을 기준 삼아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애도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어. 너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지켜봐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성공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다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준 적은 없나요?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습니다. 지연 씨는 결혼 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큰 갈등 없이 잘 지내왔고 결혼 후에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의 결혼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만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들 결혼 후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오랜만의 자리라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너무 자주 싸워. 서로 맞춰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나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 그 말을 들은 지연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다 똑같아. 처음엔 그런 거야. 나는 남편이랑 대화 많이 해서 그런지 별로 안 싸우더라. 연애 때부터 서로 잘 맞았던 게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고민을 털어놓은 건데 마치 너희 부부는 그런 문제로 싸우지만 우리는 다행히 안 그래. 라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좋은 결혼 생활을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는 그 행복이 자랑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대한 자랑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관계에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싸울 일이 없더라. 남편이 워낙 자상해서 내가 힘든 일이 없었어.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너도 좀 노력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결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을 강조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결혼을 잘못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 염료는 쪽에서 나오지만 쪽보다 더 푸른색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노력에 따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누군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 네 마음이 정말 이해돼.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한마디 말이 상대방을 위로할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내가 극복한 어려움. 둘째, 내가 가진 경제적 여유. 셋째, 내가 가진 인맥. 넷째, 내가 이루어낸 자식의 성공. 다섯째, 내가 가진 행복한 결혼 생활. 이 5가지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비교하게 만들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랑이 아닌 공감을 선택하라.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무심코 나는 이렇게 했어. 너도 해봐. 라는 식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 하지만 네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나와 다를 수도 있을 거야. 내 입장에서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가 아니라 응원을 선택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판단하는 순간 그 관계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라면 충분히 잘할 거야.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는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에 두라.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내 경험, 내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나요? 나는 그때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다 잘 됐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지금 가장 힘든 점이 뭐야?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이해돼.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진심 어린 공감을 느끼고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우리는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듣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공감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교가 아닌 응원, 자랑이 아닌 공감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말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